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 함께할 노소정 앵커를 소개합니다. 늘 빠르고 정확한 보도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국 4월로 넘어갔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시민들의 분노와 답답함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여서동 로터리에 마련된 천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과 지역위원회 위원들이 천막 농성에 들어간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담요와 전기난로에 의지한 채 꽃샘 추위를 버티며 밤낮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과 우리 일반 시민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4.19와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삭발과 단식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도의원에 이어 당원들도 동참하며 파면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열사들이 손가락을 자르며 단지 동맹했던 같은 결의로 무기한 삭발과 단식으로 투쟁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12월 14일 탄핵 소추일 기준으로는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무소식에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빨리 얻는 결정이 나와야지. 그만이나 선동을 해가지고 군인들까지 전부 다 장성급들도 들어가고 서울 경찰청장이라도 다 들어갔는데 그걸 무죄를 주면 안 되죠. 빨리 나왔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도 불편해하죠. 왜 저러고 안 하고 있는가 깝깝해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간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면 촉구 시국대회를 매일 여는 한편 72시간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70명 넘는 사상자를 낸 경북과 경남 지역 산불이 열흘 만에 드디어 꺼졌습니다. 이재민 수천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짐칸에 상자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땅끝 해남에서 출발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에 긴급 구호 물품을 실어보내는 겁니다. 응급 구호 세트와 취사 구호 세트, 담요, 천막 등 1,850만 원 상당 물품을 보냈고 지역 농협에서도 즉석밥과 생수 등 나눔에 나섰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 영덕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매도시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해남군에서도 전력을 다해 지원을. 전남도도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청송 지역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8일 건강버스와 마음안심 버스 등 2대를 보냈습니다.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을 대상으로 현지 진료와 심리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과 그다음에 복구 작업으로 인한 그런 열상이라든가 그런 후유증이 좀 있고요. 소화기계 질환이나 두통, 대중시설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계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전남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긴급 모집해 경북 안동의 한 대피소에 밥차와 생필품 등을 보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소방인력 대상 약 1,800인분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가는 길에 피로회복제 100개와 클렌징 티슈 300개 등을 함께 구입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전남 22개 시군에 안내문을 보내고 산불 피해 특별모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모금 기간은 3월 24일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달 4월 30일까지 지금 진행 일정이 되어 있고요. 전남 지역은 한 500만 원 정도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성금 내시는 게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는 5억 원 상당의 성금과 재구호 물품을 경남과 경북, 울산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주불은 꺼졌지만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들이 전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미얀마 만달레이 대지진 참사에 광주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도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 또 친구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한 강도 7.7 규모의 지진. 쑥대밭으로 변한 도시는 전력과 통신망마저 파괴돼 실제 희생자 수도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고향인 만달레이 소식을 접한 쩌린 나인 씨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머니와 형제 7명 등 모든 가족과의 연락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동생이나 누나는 많이 있어요. 내가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들어. 어떻게 내가 어떻게 고자. 지금 당장 미얀마로 달려가고 싶지만 생업이 있다 보니 직접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없는 현실. 특히나 쿠데타로 인해 고국을 오가는 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우리 미얀마는 많이 돼요. 꾸티다. 그래서 네가 여기네 4명인데 네가 미얀마에 갔다 왔다 안 돼요. 광주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은 600명 정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가는 사상자 소식에 모두들 슬픔에 잠겼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우러니까 식사도 못해요. 식사 시간도 식사 싫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니까. 급한 마음에 십시일반으로 고국에 보낼 구호 물품과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지진 피해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배로 해가지고 보낼 예정입니다. 최악의 참사로 시리에 빠진 미얀마인들. 이들은 고국을 향한 절실한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4.2 담양군수 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후보가 맞붙으면서 유권자 4만의 군수선거가 양당의 사활을 건 총력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담양군수 재선거. 4만 유권자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대1로 맞붙으며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연일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정국 안정과 힘있는 담양 행정을 위해선 민주당의 이재종 후보가 군수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고 윤석열 파면 이재종 당선. 혁신당은 삼선 군의원 저력으로 지역 발전 원동력을 만들겠다며 정철원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착착 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준비된 후보 바로 정철원 후보입니다. 두 후보는 현장에서 소통하는 군수를 약속했습니다. 오랜만 얘기예요. 처음 본 지 오래됐는데. 아침 출근 전에 나오고 퇴근하고 나오면 돼요. 유권자들 역시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수를 바랐습니다. 군 위에 굴림하는 군수가 아니고 국민과 같이 가는 군수. 지역 경제 살리기에 누가 적임자인지 따져보겠다고도 말합니다. 장이 좀 활발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장이. 우리 잘 살고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관광 사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를 위주로 해서 할 사람. 지난해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에 이어 세 번째 벌이는 맞대결. 선거 후유증이 없도록 승복과 포용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편이 갈려져 갖고 서로 싸움이 되고 선거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이번에도 민주당 군수가 배출될지 혁신당 첫 기초단체장이 탄생할지 담양 군민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의 재산 신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상대 후보인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이 후보의 재산 신고 축소에 대해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 오늘 이 같은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정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담양 군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장성에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문이 망가져 과실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9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습니다. 노후화된 수문 장비가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해당 저수지는 최근에도 안전 보통 등급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누수가 없으면 보수는 필요 없다는 식입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장성 3계면에 약 100헥타르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림 저수지입니다. 농번기철 가득 차 있어야 할 물은 온데간데 없고 굴착기가 저수지 밑바닥에 있는 흙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상류에 가둬진 물을 하류로 공급하는 통로의 수문이 터지면서 저수지 물이 인근 농지로 모두 흘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곳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지금은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루에 유실된 저수지의 물의 양만 약 26만 톤에 이릅니다. 네, 지금은 복통 입구를 막기 위해서 물을 일시적으로 안 들어오게 가채제를 시공하는 중입니다. 복통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워서 물막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7년 전에 지어진 이 저수지는 직경 1m짜리 관을 목재 수문이 막고 있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오랜 세월 물속에 있던 목재 수문은 변형이 왔고 결국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사고 전까지 이 저수지에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보수가 필요 없는 C등급을 받았고 사고 불과 5일 전에도 분기별 검사를 실시했지만 수면 아래 사고 위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 영암의 한 저수지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1만 톤이 쏟아져 농경지 2헥타르가 침수됐는데 60년이 지난 수문 장비가 원인이었습니다. 강낙판이라는 나무판을 이용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강낙판이 노후되면서 변형이 되고 누수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노후화된 저수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남의 저수지 1,050곳 중 당장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은 한 곳만이 지정돼 있을 뿐입니다. 농림사업 자체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에 있고요. 당장 국비를 동원해서 몇억을 들여서 보수하는 쪽으로 위험하다고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땜질식 처방이 반복된다면 피해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인근의 댐에서 농업 용수를 끌어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휴일 4연패에서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력 선수들의 부상과 불펜진 부진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외인 타자 위즈덤이 한국 리그에 순조롭게 적응하면서 향후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이 4연패에 빠져있는 위기 상황. 1대2로 끌려가던 경기를 위즈덤이 큼지막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고 김선빈의 2루타로 역전에 성공한 기아는 이후 위즈덤의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5대3으로 승리해 길었던 연패에서 벗어납니다. 저희가 지금 팀이 좀 힘든 상황인데 또 일요일에 원정에서 연패를 끊었다는 게 좀 의미 있고 지난해 통합 우승팀으로 올 시즌 절대 1강으로 꼽혔던 기아 타이거즈가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4게임 연속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4연패 늪에 빠졌었는데 무엇보다도 리그 최강으로 불렸던 불펜진의 동반 부진이 컸습니다. 정혜영과 전상현, 곽도규 등 핵심 선수들이 잇따라 흔들리며 다 잡았던 경기를 내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더욱이 잦은 주루사와 중요한 순간에 나온 결정적인 실책도 시즌 초반 기아의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개막 당일 김도영의 부상에 이어서 박찬호까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100% 전력을 구축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또 위급한 상황이고 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투수들이 제 컨디션을 아직까지 확실한 단계로 올라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 모든 면에서 지금 조금 힘든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외인 타자 위즈덤이 3게임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홈런 공동선두에 오르는 등 KBO 리그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불펜 조상우 역시 차츰 안정된 구위를 찾아가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난 시즌 하위권 팀들과 승부해서 3승 5패로 부진한 출발을 보인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초 삼성과 그리고 주말에는 7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 LG와 경기가 예정돼 있어 시즌 초반 행보에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시구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어린이집 건물에서 불이 나 원생과 교사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대피 과정에서 성인 남성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물 1층에 주차된 차량 9대가 모두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남경찰청은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나주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이 오간 걸로 보고 나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해 현직 의원 10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매체 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 서울 은평갑 당원 200명이 참석한 강연에서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발언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꾸준히 5.18을 왜곡해왔습니다. 광주 지역 의과대학 휴학생들이 모두 복귀했습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모집 인원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전남대학교 의대생들이 전원 복학 신청서를 대학에 제출했고 조선대학교 의대 휴학생들도 대학 집행부와 면담을 통해 복학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의대 복학생에게 수강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2, 4학번과 2, 5학번이 동시에 1학년 과정을 이수하게 된 학사 운영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학한 의대생들이 수업 불참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의대 교육 정상화 여부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